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주하고요. 저희 사나이 오치열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길 열어갈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릴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바로 링크가 하나 틀 텐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 톡방 입장해 보시면 여러분들 저희 오치열 전문가님 손잡고 정말 빨간 계좌 만들어갈 수 있는 준비 완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사나이 오치열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시청자분들과 함께 수익 챙겨갔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IOK 확인할 수 있습니다. IOK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월 6일에 진입을 해서 청산 사인을 드렸고요. 당일 진행하면서 단타 스윙 공략주로 잡아드렸던 종목입니다. 하루 만에 10% 수익률을 안겨드렸고요. 이 IOK 같은 경우에는 쌍용차 인수 소식에 엮이면서 당일에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실제로 노란 톡방 안에서 이렇게 매수 알림과 매도 알림 잡아드렸던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수익 인증까지도 할 수 있었는데요. 많게는 10%, 적게는 7.5%까지도 여러분들 챙겨가실 수 있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확인해 보시면 금호 HT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당일에 진행했던 종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차트의 흐름 보세요. 당일에 빨갛게 올라왔고 이때 저희가 고점에서 매도 청산 사인 제시하면서 그 이후에 바로 다음날 빠져나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춰간다는 점,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나이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단기 스윙 그리고 당일 종목도 공략 가능하니까요. 저희가 3시 마감 전에 저희 장 마감 전에 함께 진행되는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장 마감 종가 베팅까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오늘 이렇게 보합장이고 지지부진하고 재미없는 장 속에서도 종가에 베팅해서 여러분들 오늘 한 주의 마무리도 힘차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종목 준비해 왔으니까요. 적극적으로 QR코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노란 톡방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많은 분들과 소통을 실시간으로 해주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한 점이 됐든 아니면 오늘 공략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금호 HT도 저희가 이렇게 매수 알림과 매도 알림 확실히 잡아드렸고요. 수익 인증까지도 함께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함께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저희와 함께 하시려면 QR코드 입장을 빠르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NX 종목입니다. 이 NX 같은 경우에는 35%로 저희가 크게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3월 23일에 진입을 했고요. 28일에 청산 사인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낮은 저점에 잡아서 빠르게 올라와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쭉 빠져나가는 모습 타이밍적인 확인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NX 같은 경우에도 매수 알림을 잡아드렸고요. 비중과 목표가까지도 잡아드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량 매도 알림 사인까지 28일에 제시를 해드렸죠. 자, 그래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35%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갔고 많은 분들께서 수익 인증을 해드리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NX뿐만 아니라 우리 신송홀딩스로도 17% 슈팅이 나타났는데요. 무려 3거래일 만에 슈팅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8일에 진입을 해서요. 31일에 청산 사인 드렸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3거래일 만에 올라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매수 알림과 매도 알림 저희가 함께 전량 매도 사인까지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 가득 안겨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단타 종목은 물론이고요. 우리 3거래일 만에 빠르게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셔서 적극적으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공략주도 다음 주 시초가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빠르면 오늘 종가 안에도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QR코드 찍고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방송 종목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사실은 저희 사나이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하시는 방송 공략주 자체가 여러분들께 공략 드린 시점이 가장 선침해하기 딱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4월 4일에 공략을 잡아드렸어요. 공략을 이때 잡아드렸는데 정말 오늘도 고점 경신을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17% 이상 상승 중인 종목이고요.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이 스페코로 오늘도 빨간 불기둥 세워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나이 오치열 최근 수익률을 표로 정리했을 때 정말 다양한 수익률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진입일과 청산일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오랜 기간 가져가지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짧은 단타성 종목도 좋지만 우리가 또 테마성에 짙은 종목일수록 선침해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라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안내 잡아드렸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잡아볼 수 있도록 오늘도 준비 확실하게 해왔으니까요. 적극적으로 QR코드 찍고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오치열 전문가님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을 책임지는 사나이 오치열 2부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치열 전문가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항상 노력을 해주시는 건 당연하지만 그 결과치가 없다면 저희 방송이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실제로 이번 주 한 주 동안 당일 청산에서 가져온 수익률만 정말 단단하다 못해서 여러분들 깜짝 놀랄 정도로 두 종목으로 수익률을 안겨드렸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IOK로 10% 상승 그리고 금호 HT로 정말 6% 상승으로 두 종목으로 20% 가까운 수익률을 안겨드렸거든요. 자, 당일 청산, 당일 매수 알림을 드렸고요. 당일 매도 사인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단기 스윙주라고 하지만 이렇게 초단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종가 전에 베팅해서 종가 끝나기 직전에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도 가득 안겨왔으니까요. 저희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QR코드를 그냥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바로 뜰 텐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오치열 전문가님이 상시 대기 중에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계시니까요. 적극적으로 QR코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송 공략주의 흐름도 물론 좋지만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드리는 비밀 공략주가 탄탄하기 때문인데요. 그 비밀 공략주의 주인공이죠. 타이밍의 귀재 우리 사나이 오치열 전문가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사나이 오치열의 주인공이죠. 자, 오치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장이 보면서 이거 좀 그래도 조금씩 계단 형식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시 또 하락을 하나 이래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건데 제가 보면서도 이제는 이제 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런 사태들이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생기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제 좀 가시화가 다 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연준이 이제 연방준비제도에서 갑자기 이제 빅스텝 0.5%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빠른 긴축이 필요하다. 굉장히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제 좀 굉장히 좀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제 좀 위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주식 시장이 증시가 좀 곤두박질 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은 아직 견고합니다. 물론 2,700선 좀 회귀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1% 이상, 2% 이상 빠진 건 아니니까 아직은 괜찮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에 조금 이 정도라면 건강한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오늘 장 다시 파란불이네. 코스닥 조금 올랐는데 코스피 이거 힘을 이거 전혀 못 쓰니까 이거 답답하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테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 아시잖아요. 그냥 저 보고 따라오시면서 그냥 이 친구 잘하네 하시면서 제 종목 뭔지 체크하시고 천천히 저랑 함께 수익길로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매주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여러분들 계좌에서 빛낼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려도 QR코드 찍고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말짱 도루묵입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셔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주 전략 마지막 일입니다. 자, 금요일장에 전략할 수 있는 것들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좋은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도 오치열 전문가님이 방송 중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물처럼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요. 미리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는 이번 주에 정말 수익률로 깜짝 놀랐던 게요. 쌍용차 인수권으로 움직였던 이 당일 청산을 진행하셨던 이 두 가지 종목이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청산 사인을 전문가님께 받자마자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맞아요. 타이밍의 귀재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게 타이밍의 규제는 오치열이고 오치열이 타이밍의 규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사실상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좀 급등하는 종목이나 이제 좀 이미 오른 종목들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단타를 그렇게 지향하는 편은 아니다. 지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IOK랑 금호 HT 같은 경우에는 단타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데이로 좀 진행을 했고 이거를 왜 했냐면은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태였어요.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이슈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이제 쌍용 인수권이나 뭐 이제 좀 일진 쪽에서 인수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잖아요. 뭐 PI 첨단 소재나 이런 거에 대한 인수전에 좀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인수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큰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단타를 조금 진행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신라이스지 33%, NX 35%, 뭐 TJ 미디어 30% 이런 식으로 30%에서 20% 가까운 수익률을 제가 계속 달성을 하고 있었는데 IOK나 금호 HT 같은 경우에는 10% 많이 쳐줘야 10%, 금호 HT는 6% 수익 보고 바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루 만에 사실 하루도 아니고 그때 당시 뭐 1시간도 안 돼서 한 30분 그리고 30분 만에 수익 보고 나온 종목들인데 왜 이렇게 좀 짧게 치고 나왔냐? 시장이 안 좋을 때 정말 내가 단타를 하고 싶다. 진짜 단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 IOK나 금호 HT 같은 경우 좀 저점을 많이 다진 상태에서 이거는 이슈 한 번 더 있다. 이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입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나 20% 먹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이것도 못 먹었어요. 6%, 10%도 못 먹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보면서 단타는 진짜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뭐 스캘핑이라든가 뭐 2%, 3% 먹고 오는 그런 매매법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할 때는 무조건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욕심은 금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 욕심 없이 여러분들께 충분한 수익 안겨드릴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빠르게 찍고 들어오세요. 저희 50분 방송 중 안에만 이 QR코드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QR코드 어딨냐고 찾아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 방송 공략주들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승률 자체가 탄탄한 건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종목 이때 아니면 언제 들어가나 싶을 정도로 테마성이 아주 짙은 종목으로 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스페코 같은 종목 역시도 저희가 지금 현재 수익권에 진행 중이긴 하지만 17% 이상의 상승권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종목도 오늘 당일에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었습니다. 오치열 전문가님, 이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전망도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까요? 일단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노란 톡방에서 진입 사인 같은 거는 안내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투명하게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장에 스페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거 10% 이상 안 가면 수염 달고 출연하겠다. 네. 수염 달고 출연하겠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다행히 17% 올라갔습니다. 네. 이거 제가 왜 올라가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태양절이라고 있죠. 북한의 태양절이 김일성 생일입니다. 네, 네. 김일성 생일인데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이에요. 4월 15일을 앞두고 뭐 별거 다 하죠. 뭐 포 쏘고 뭐 이상한 거 뭐 하는데, 좀 축제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북한에서는 축제를 진행을 하면서 분명 반드시 이제 북한 측에서 우리나라를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좀 방위 산업 종목들은 좀 체크를 하고 한번 담아둬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번 오는 좀 생일이 아니라 10주년이에요. 110주년. 특별하죠. 예,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보면서 조금 매매를 했다면 여러분 좀 따뜻한 수익을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추세를 먹으려면은 익절 스탑로스라는 게 필요해요. 이제 좀 수익 구간에서 조금 잘라내는 거. 그러니까 수익 구간에서 좀 빠지게 되면은 그걸 잘라내는 그런 매매법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잘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은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제가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추세를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매매가 가능하다. 17% 수익 구간에서 여기서 빼야 되나? 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매매를 하게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올바른 투자 방향성까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가지고 온 첫 번째 종목 역시도 전문가님께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오늘장의 종가 베팅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들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너무 기대가 돼요. 사실 그래요? 오늘은 2부보다 1부에 조금 더 힘을 줬다.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인수위에서 이야기를 한 내용들이 있고요. 인수위 쪽에서 이야기를 한 내용들인데, 이제 이 기업이 여태 그렇게 막 실적이 좋진 않았어요. 실적이 좋지 않았으나 이제 좀 해외 수주권들이 좀 늘어나면서 확실한 좀 횡보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되는데, 사실상 뭐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주입니다. 네. 네, 5G 관련주를 제가 가지고 와 봤는데, 이제 좀 희망 고문 좀 그만 좀 해라. 이제 진짜 상승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텐데, 솔직히 말해서 수주권만 늘어나고 있고 진짜 차트상 굉장히 저점을 깔아주고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 가져왔을 겁니다. 안 가져왔을 건데, 제가 이걸 가져온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언급이 나왔다. 이게 전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그 6일 날 이틀 전에 이제 인수위에서 과학기술교육분과에 따르면은 조금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5G나 6G에 대한 인프라가 너무 부족한 상태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개선을 해서 인프라 구축을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 사실상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왜 5G가 지금 만들어진 지는 몇 년 지났지만 한참 됐죠. 한참 됐는데 왜 아직도 5G를 안 켜고 5G 되는 핸드폰에서 요금제도 내고 있는데 5G가 잘 안 되니까 꺼놓고 LTE를 사용하냐.
이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이게 이유가 그거죠.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이 아니라 좀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코로나19로 지원금 받으셨죠? 받았죠. 예, 지원금도 많이들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조금 지원금에서 이제 국가가 돈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인프라 좀 조성 자체가 힘들었다. 5G 인프라 조성 자체가 힘들었다. 뭐 중계기도 필요하고 뭐 셀도 스몰 셀도 필요하고 별게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좀 잘 안 된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좀 5G 좀 구축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고요. 제가 봤을 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5G 정말 많이 눌려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어때 보세요? 이거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저도 사실은 제가 개인 매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5G 종목으로 꽤 많이 물렸습니다. 속상해요. 아. 답답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섹터군이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새로운 정부 과제로 내세운 게 지금 5G 기지국 전국 망에서 고도화 핵심을 공약으로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새 정부에서 이 5G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간 만큼 우리가 많이 내려왔던 이 시점에서 앞으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확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좀 5G 섹터를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이 녹아내리고 있을 때 굉장히 잘 받쳐줬습니다. 예, 굉장히 잘 받쳐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좀 크게 좀 빨리 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6일 인수위에서 좀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현재 그 5G가 이제 좀 4G보다 그러니까 4G보다 5G가 이제 좀 중계기나 이런 전파망이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5G에 전략적으로 공격적인 좀 인프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부족한 상태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 나오는 뭐 메타버스다, 자율주행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5G에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올해 5G 올해 가입자가 3천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와. 우리나라 반이 지금 그 가입을 한 상태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젊은 그런 분들이나 핸드폰을 좀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전 국민이 다 봤다고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프라 조성을 구성을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좀 한 게 뭐냐면은 4G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좀 전파를 좀 넓게 쏴요. 네, 넓게 쏴서 중계기 하나로 굉장히 좀 넓은 망 자체를 좀 포괄을 할 수 있는데 좀 케어가 가능한데 5G 같은 경우에는 망 자체가 좀 직선적으로 쏘기 때문에 그 중계기나 스몰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가져온 이 기업이 매출액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날 거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차트를 보고 넘어갈 건데 현재 차트 상태가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태였어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눌린 상태에서 그러네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횡보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네. 횡보 오래 했잖아요. 제가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차트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횡보하거나 눌렸다 튀거나 아니면 갑자기 튀거나 이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저점은 이미 다 다져줬고요. 이제 앞으로 날아갈 일만 남았다. 네. 예전에 날아갈 때는 힘을 제대로 받았어요. 예, 힘을 제대로 받았었는데 최근에 저점을 잘 다져준 상태에서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그 세계 우리나라가 원래 디지털 패권 국가잖아요. 그렇죠. 네, 디지털 패권 국가를 조금 더 입지를 확실하게 다져주기 위해서는 이제 좀 5G나 6G를 좀 인프라 구성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6G는 뭐 이제 개발을 전략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거죠. 6G 개발 자체가 한 5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5년 전부터 하고 있는 상태였고 지금 일단은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그 5G가 필수적이고 뭐 맞습니다. 메타버스 하면서 뭐 VR 끼고 AR 끼고 뭐 애플 글라스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 상태지만 제가 봤을 때는 5G 구축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제 자율주행차가 5G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르면 2025년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를 하겠다. 이 상용화라고 하는 게 사실상 완전 자율주행차예요. 네, 완전 맞아요. 자율주행차이기 때문에 뭐 핸들이 필요 없는 그런 차량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생기고 있다. 뭐 이제 예전에 아이로봇 같은 영화 보면은
핸들 누르면은 그 핸들이 갑자기 꺼내서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운전을 네. 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점.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을 겁니다. 이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럼요. 돈 주고 자율주행 차만 사면은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거. 운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그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5G가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사이버 안전망에 대한 그 강화를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4G 같은 경우에는 그 망 자체가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그런 망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계기나 이제 좀 이런 망 자체 하나를 해킹을 하면은 다 해킹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G 같은 경우에는 직선적으로 내리꽂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전성에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첫 번째 종목 오칠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두 번째 종목보다 첫 번째 종목에 힘을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이 타이밍의 기재라는 건 저희 쌍용차 인수권으로 당일 매도를 진행했던 IOK로 10%, 금호 HT로 지금 6% 슈팅을 가져갔던 전문가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이 종목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의심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5G 관련주 저희가 방송이 끝난 직후에 여러분들께서 내일장, 우리 그 월요일장의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빠르게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5G 관련주가 자체는 지금 3년째 지금 바닥을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의 흐름이 한번 올라왔을 때 크게 올라올 수 있는 힘을 가진 종목인데 오래 횡보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올라갈 차례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도 횡보 기간이긴 하지만 우상향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지지선을 바닥을 다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락보다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5G 섹터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이 차기 정부에서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은 눈을 뜨고 크게 뜨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5G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새로 우리가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 자율주행차 외에도요. 우리 메타버스 관련주 여기에 로봇 관련주 그리고 드론 택시 이렇게 다양한 섹터들과도 묶여서 미래 먹거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가득한 종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런 5G 섹터 언제까지 듣고만 계실 건가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률까지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셔서 빠르게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5G 관련주로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네. 이 5G 관련주는 우리가 언제까지 조금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인수위에서 이야기한 게 24일 날 다시 한번 2차적으로 이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공약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24일까지만 여러분들 보신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오늘이 8일이고요. 뭐 한 2주 정도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좀 그 기대감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그 좀 쌍바닥 만들어주고 차트상에서 저점을 찍어준 그런 상태에서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요새 계속 가져오는 게 정말 저점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 딱 그 상태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데 전에 제가 가져온 종목들이 다 이런 맥락입니다. 최근에 스페코 같은 경우 뭐 일주일 만에 17% 올랐는데 이 스페코도 이런 식으로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차트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종목도 뭐 5G라고 하면 수급이 요새 안 돌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미 너무 저점에서 찍혀져 있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서야 이야기하는 건데 예전에 제가 에이스침들을 한번 공략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에이스침들을 공략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주변에서 다른 전문가분들이 아니
너무 거래량 없는데 이거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라고 네. 했었는데 거래량 없이 50% 갔습니다. 이야, 이게 바로 네. 저희 사나이 오치열 전문가님의 힘이죠. 이게 거래량이 없어도 갈로면 갑니다. 네. 갈로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서 거래량만 있는 것들 쫓아가지 말고 그냥 확실한 종목들 이거 내가 봤을 때 올라갈 확률이 80% 이상 된다 하면은 확실하게 좀 본다라고 하면은 배팅을 하는 그런 좀 그 야수의 그런 심장 같은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건 야수의 심장도 필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미 저점이에요. 이미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난다. 한 마이너스 5%, 7% 나겠죠. 하지만 여기서 올라간다. 제대로 추세가 꺾여서 쭉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2주 동안 30%는 볼 수 있겠죠. 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5G 관련 섹터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성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산업이 바로 이 로봇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여기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G 관련 섹터로요. 여러분들 그냥 그래 오르겠지, 시장이 오르면 당연히 오르겠지 하는 종목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시장이 빠져도 내가 가진 종목은 올라가야죠. 이런 종목을 캐치해 가시는 게 바로 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셔야 여러분들 그 기회에 오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일 시초가에도 월요일 시초가에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안내를 잡아드렸으니까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 끝난 직후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타이밍에 맞게 해당 종목이 적절한 진입 사인이 다가오면 매수 알림을 노란톡방 안에서만 진행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노란톡방 안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이슈 상황 함께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사실은 네. 이게 새 정부 관련주, 정부의 수혜주로도 묶일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웃기죠. 네,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는 새 정부 수혜주들이 사실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럼요. NX 같은 경우에도 30% 이상이 올라갔고요. 또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회적 거래두기를 그쵸. 새 정부가 조금 완화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불거지자마자 크게 올라오는 모습 확인했거든요. 네. 자, 이렇게 요즘 시점에 새 정부 수혜주들이 이슈를 받는 거 누구나 알겠지만 자, 그래도 이런 종목 하나씩 체크해 보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정책 수혜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한 말씀을 굉장히 길게 하셨는데 일단은 뭐 NX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그 사실상 뭐 정부에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좀 이야기를 한 게 현 정부가 좀 부족했던 것들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정책, 주택 공급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건설주들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때 제가 KCC 건설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수익률을 보고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은 이거 아직 안 끝났다. 이 섹터 자체가 살짝 순환해가지고 비슷한 섹터에서 대신 좀 반사 이익을 볼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바로 NX였습니다. NX라는 기업이 무슨 기업이냐면 한마디로 그 가구 만드는 회사예요. 네. 가구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좀 앵커님이랑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집을 좀 새로 이사를 하거나 그러면은 좀 뭐가 가장 중요한가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벽지라고 아니 분위기. 분위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벽지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네. 그럼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벽지 중요하죠. 벽지도 벽지, 중요하고 분위기, 조명도 중요하고. 조명, 네. 다 중요하죠. 요새 이제 좀 날 따뜻해져가지고 러그 까시는 분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뭐 러그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품도 그런데 중요하고요. 이 중에서 이제 뭐 소파나 뭐 이제 침대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정말 필요하잖아요. 사실상 항상 그 사람은 옛것, 물건은 새것. 네. 이거 중요하죠. 네. 네. 그리고 한국인 특성상 이사 가면 새 마음 새 출발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가구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NX가 35% 상승 나왔었는데 사실 일부 종목이 제가 좀 욕심이 좀 커요. 사실상 한 2부,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지켜본다면 한 3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만약 24일 그러니까 2차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인수위 정책이 2차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의 목표 주가를
목표 수익률 자체를 최소 30%는 잡아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저희 50분까지 진행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방송이 끝나면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해당 종목 공개를 해주십니다. 어디서요? 노란톡방 안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최고 수익률을 아마 30%까지 본다. 사실은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늘 두 번째 종목에 힘을 많이 주세요. 실제로 두 번째 종목에서 수익률이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비슷하지만 더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장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힘드실까 봐 첫 종목부터 아주 힘이 가득 들어간 종목 안내를 잡아드렸습니다. 해당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빠르게 찍고 입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NX처럼 단기간 30% 이상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종목 5G 관련주로 잡아드렸습니다. 5G 관련주 여러분들 계좌 속에 하나쯤은 넣으려고 했다. 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종목 꼭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는 첫 번째 공략주 전문가님께서 공을 많이 들이신 건 알지만 사실은 두 번째 공략주도 만만치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요. 네. 두 번째 공략주 역시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님이 어느 거 하나 허투루 가져오는 종목이 없잖아요. 그렇죠. 해당 종목 역시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란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공략주는 우리가 어떤 관련주, 어떤 섹터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두 번 가져온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네. 두 번 가져온 종목들이 별로 없는데 두 번 가져온 종목들이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두 번 가져왔을 때에도 항상 첫 번째 가져왔던 그 느낌 그대로 수익이 비슷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사실 최근에 제가 수익을 냈었던 그 종목이기도 하고 네, 힌트입니다. 30%가 넘었어요. 30%가 넘었던 그런 수익률을 냈었던 그 종목인데 다시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이걸 굳이 왜 가져왔냐? 빠졌어요. 네, 빠져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하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랑 이제 러시아의 이제 좀 대치가 좀 계속되고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뭐 5차, 4차 막 평화협정 계속 이야기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러시아가 군대를 조금 재배치만 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얘들 왼쪽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장난하는 건가? 맞아요. 이게 뭐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될 것 같다.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 5월 9일 날 승전보고 올리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는데 뭐 밀어야 되는 건데 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그 세계 군사력 2위인데 이걸 못 밀겠냐, 안 미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 러시아가 굳이 안 밀 이유가 없어요. 돈도 돈대로 나가고 하루에 지금 100조 넘게 썼을 텐데 100조가 뭐예요? 거의 200조 가까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러시아 디폴트 위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앵커님께서는 무슨 종목인지 대충 살짝 느낌 아시죠? 저는 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주도 관련주인데 네. 전문가님이 이미 한 차례 수익을 먹고 왔다는 거에서 눈치챘습니다.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먹고 또 먹고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최근 공략주들의 수익률 차트를 한번 봤거든요. 근데 아마 이 종목이 지금 딱 들어가기 좋은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한 번 먹었던 수익률 또 한 번 가져가는 거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함께하는 사나이 오치열 전문가님이 계시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률 다시 한번 가져가고 싶다. 해당 종목 1차 수익률보다 2차 수익률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빠르게 찍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방송이 끝난 직후 생방송 끝나고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만 저희 방송 공략주를 공개
공개를 해드립니다. 방송 중에는 절대 공개를 해드리지 않고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기 전에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셔서 입장을 빠르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주 수혜주라고 하면 저희가 예상해볼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종목 좀 어느 부분에 조금 초점을 잡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강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딱 보면은 원자재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맞아요. 있고 원자재 아니면 뭐지? 뭐 식량? 뭐 이쪽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뭐 둘 중 하나겠죠. 예,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 최악의 글로벌 식량 위기가 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좀 최근에도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식량난이 이어지나 이런 이야기 나오고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이 좀 문제가 차질이 빚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파종 시기도 사실상 놓쳤어요. 네, 원래 맞아요. 이제 좀 모내기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4월 중순, 아무리 늦어도 4월 중순에는 모를 심어야 된다, 파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다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4월 벌써 8일입니다. 8일인데 뭐 이미 파종 시기를 놓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나라가 망해도 우리나라 망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망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런 상황이 와도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요. 투자자니까. 네, 그런 그렇죠. 상황이 와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뭐 이상한 이야기 잠깐 했고요. 이제 뭐 러시아나 네. 우크라이나 뭐 무슨 문제가 터지든 뭐 우크라이나가 정말 상황이 안 좋아지든 뭐 북한에서 막 우리나라 포격을 쏘든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제가 이번에 가져온 게 바로 곡물이나 뭐 수산물이나 이제 좀 식량 관련주입니다. 예, 식량 관련주를 가져왔는데 곡물값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맞아요. 곡물값이 너무 많이 뛰고 뭐 원유값이 막 뛰고 뭐 이랬다 뭐 저쨌다 하지만 그 원유값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차 안 타고 다니면 돼요. 비행기 안 타고 다니면 됩니다. 네. 예, 비행기 안 탈 수 있죠. 예, 그런데 문제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곡물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밥상물가 계속 오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업이 그래서 뭐 하는 기업이냐? 뭐 하는 기업이냐? 바로 축육, 어육, 소시지 뭐 이런 걸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뭘 하냐면 수산물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산물을 유통을 한다라는 게 러시아가 땅덩어리가 가장 크잖아요. 맞습니다. 러시아가 그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가장 큰데 문제가 뭐냐면은 비행기가 그 러시아를 거쳐서 와야 돼요. 예, 좀 경유를 해가지고 이제 좀 뭐 어디 뭐 노르웨이산 연어나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러시아를 국경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질 못해요. 그럼 삥 돌아옵니다. 맞습니다. 가뜩이나 원유값이 비싸가지고 뭐 원유값 지금 WTI 서브 텍사스유가 96달러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원래는 예전에 뭐 마이너스 원유도 찍고 그랬었는데 뭐 한 30달러, 40달러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100달러 넘어서고 뭐 이러다가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빠졌습니다. 조금 빠져가지고 그래도 96달러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연어값이 뭐 수산물 값이 폭등을 했어요. 연어값이 몇 배가 된지 아시죠? 연어값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얼마나 올랐죠? 한 3배? 오, 3배. 3배까지 안 올랐습니다. 2배? 2배까지 올랐어요. 네. 2배까지 올랐다. 네. 일단은 2배까지 오른 거 보면서도 저희가 이제 그 연어를 조금 취급을 하는 가게에서는 우리 가게가 연어 가게인데 연어 못 팔겠다. 맞아요. 다른 거 팔자. 뭐 이런 가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져온 이 종목이 굉장히 좀 강한 슈팅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상 차트가 보면 했을 때 그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좀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상승이 나왔다가 좀 그 이후로 조금 많이 빠진 그런 상태다. 빠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앞으로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뭐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고 지금 러시아가 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당했어요. 그거 아시죠? 네네. 예, 퇴출당했는데 거기서 반대표 던진 그 회사가 아니라 국가가 국가들, 있습니다. 네. 예, 어느 국가인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도 있죠. 무슨 말이에요? 아, 없어요? 비우호국.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러시아가 그 인권이사회에서 퇴출을 찬성하냐 반대하냐에 그 반대표를 던진 국가가 어디가 있을까요? 반대표요? 네. 미국일까? 아니, 중국. 그렇죠. 중국. 중국이요. 중국. 헷갈릴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헷갈릴 뻔했어요. 네, 네, 또- 중국이요. 또 어느 국가가 있죠? 또 어느 국가? 중국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디 있는데요? 아 맞아요. 중국만 알고 있으면 되죠. 중국이랑 북한 네. 이렇게 알고 어차피 있으면 둘은 됩니다. 세트니까. 세트죠, 세트.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뭐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당연히 찬성을 했죠. 러시아가 인권위사회에 있을 필요가 뭐냐? 전범 국가다. 이미 민간인들 학살을 했고 백린탄을 쏘고 있고 뭐 이런 것들만 봐도 그 전범 국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인권이사회에 입장 자격이 없다 해서 이미 퇴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 의회에서 러시아 최혜국을 폐기를 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뭐 이거는 만장일치로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금수저 이제 수출 금지에 대한 그런 법안 자체를 가결을 한 상태예요. 러시아에서 나 너희들한테 에너지 이런 거 안 줄래. 이런 한 상태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고 이제 미국에서도 러시아 테러 제재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이제 EU 측에서도 계속해서 조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왕따가 되고 있어요. 러시아가 왕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좀 그 수산물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만약에 종전이 된다? 만약에 종전이 돼도 뭐 곡물이나 이제 수산물이나 이거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 커질 거예요. 러시아 자국민들, 우크라이나 자국민들도 먹지 못하는 것들 수출을 해줄까요?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먹고 살기 바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뭐 곡물이나 수산물 이런 쪽에서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고 안정화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게, 명태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 환장합니다. 뭐 대게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뭐 킹크랩도 좋아요. 러시아산 킹크랩 미치죠. 그렇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그런데 이게 러시아 의존도가 거의 90%가 넘어요.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가 이제 종전을 했다 해도 문제예요. 안정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산물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식량 대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하는 수산물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세계의 3대 곡창지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비중의 곡물 가격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4월에 파종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파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복구를 한다고 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곡물가가 오르고 곡물가가 올라서 식자재 대란이 일어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비료 관련주가 곡물 관련주, 사료 관련주가 다 올라요. 그럼 당연히 고기값 인상될 수밖에 없죠. 소, 돼지, 닭이 먹어야 하는 사료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러시아의 항공길이 막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산물 대란이 또 한 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어값이 2배 가까이 올랐고 킹크랩, 명태 역시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 가격이 올랐다고 한숨 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노리셔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산물 관련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혜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져다 대셔서 캐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2분 남았네요. 빠르게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져다 대셔서 여러분들 이 두 번째 종목도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해당 종목에 대해서 마지막 어필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농축수산물 수입 물가 한 3개월째 한 전년 대비 한 30% 폭등한 그런 상태다라고 이거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러시아 측에선 비우호 국가의 식량 수출을 제한을 하겠다. 그런데 7일 날 어제죠. 어제 날짜로 러시아가 대한민국 너희도 이제 비우호 국가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뭐 우리나라 이 킹크랩 못 먹어서 살겠나? 네. 여러분들이 이제 킹크랩 못 먹습니다. 큰일 났어요. 속상해요. 킹크랩 못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종목은 상승이 나온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휴전 합의를 뭐 번복을 했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된다. 이 종목으로 수익 날 가능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책 수혜주로 가져갈 수 있는 5G 관련주, 저희가 다음 주 이 시장 속에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급등주로 안내를 잡아드렸고요. 최소한 2주 안에 30% 슈팅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우리가 수산물 대란 속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한 번 먹고 또 먹을 준비를 마친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져다 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30초 남았네요. 저희가 단타성 종목이나 저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비밀주 같은 경우에도 노란 톡방 안에서만 안내를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르게 방송 끝나기 직전까지 QR코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